이 사주를 볼 때 이제 처음에 원래는 월지를 중심으로 보라고 하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요. 대본 보자마자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아, 을목이 이렇게 금이 많아갖고 금공목돼서 예리한 신금에 의해서 다치고 자기가 깔고 앉은 자리도 유금으로 뾰족한 가시방석이라서 참 살기가 힘들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네, 이제 지우겠습니다. 네. 왜 가운데 손가락을 지울까요? 아, 네. 예.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주가 안쓰럽고 짠해갖고 볼 수가 없네요. 그쵸? 네. 을목이 신금이나 유금에 의해서 막 다치고 이랬는데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쵸? 네, 이제 그렇게 뭐 보시 자, 그러면 이제 사주를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뭘 볼까요? 첫 번째는 월을 봅니다. 월. 1번 월. 페이지 잘 써야죠. 1번 이 사주는 월이 어디에 태어났어요? 네, 해월에 태어났습니다. 해월에 태어나면 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는 이 해월의 속성이 주된 속성이 오행으로는 수의 속성입니다. 이 수의 속성은 수라는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금의 생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해월이라는 애는 해월은 이전 계절 해월이라는 겨울 계절의 앞 가을의 신금을 통해서 해수, 금생수로 유지돼야 되고, 이거를 사주 용어로는 도세라고 해요. 해수라는 임수가 신금을 씻어서 오랫동안 유지시켜준다. 금생수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또는 해수를 유통시킨다.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신금이라는 그 봄부터 와서 가을에 집약시킨 이 가치를 이 해수가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알리는 역할까지 하는 것을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이 신금의 금생수로 도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금이라는 몸부터 온 이 절대적인 어떤 가치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소중한 것들, 집약된 것들, 응축된 것들, 그리고 이제 값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기가 흘려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 사주에서 얘를 나라고 보는 순간 모든 금이 나를 공격하는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지는데, 실제 사주에서 자기 환경, 내가 살아갈 터전에 해당하는 것이 이거고, 내 기질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로 먼저 봐줘야 돼요. 그래서 해월의 신금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절대적인 실력이나 가치, 감 나가는 것, 남들한테 굉장히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통해서 나를 유통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해월이니까 수인데 금이 있나 봤더니 여기 신금, 유금, 신금 이렇게 많죠. 그래서 이 해월의 신임의 자기 환경에 맞는 자기 어떤 재능 부분들, 타고난 것들은 갖추고 태어난 사주다. 그러면 이걸 갖추고 있으니 이 사주가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 재주나 재능, 똑똑한 머리 같은 것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월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금생수가 되어 있으면 항상 금생수로 나중에 목을 키우려는 자세,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이 금생수를 보다 이제 긍정적인 것으로 발현시키려면 여기에 반드시 병화라는 조후가 맞춰져야 좋습니다. 네, 조후가 맞춰져야 되는데 이 친구는 병화의 조후는 없는 대신 여기 사화가 있죠. 사화가 있으면 이 친구가 금생수에 어떤 자기가 절대적인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피나는 노력을 하는, 각고의 노력을 하는 시기를 이 병화라는
미래의 목이라는 새로운 걸 뭘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를 낼 수가 있어요. 이게 표현이. 네, 의지를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얘기는 그냥 되게 힘들게 공부를 하면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반드시 잘 살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 되게 거창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인생에서 살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나는 오늘 하루를 잘 살면 돼. 이렇게 그냥 편하게 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거야.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지금 당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애들로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미래의 나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고, 한 번쯤은 참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참고 견디고 이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반드시 난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금생수가 되고 이렇게 병화의 조우가 된 경우입니다. 간혹 이제 이런 것을 보고 굉장히 너무 환상적으로 꿈에 젖어서 너무 희망적으로 삶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야 굉장히 삶의 장기 비전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장기 비전인데 이 장기 비전은 업그레이드예요. 여기가 아니라 저 멀리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만 돼 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낙관적인 생각, 낙천적인 생각 이런 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좀 더 멘탈적인 부분에서 자기 확신이 조금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요 걸로 태어나면.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사화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이 친구가 대운 지나가는 방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신사고 대운은 요걸 기준으로 하죠. 기해인데 역행이니까 기가 아니라 무토, 그 다음에 해가 아니라 술이죠. 무술, 그 다음에 정, 병 이렇게 가고 지지는 유, 신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을, 갑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4대운이니까 여기 4세, 14세, 24세 이렇게 가죠. 여기 기운을 한번 읽을게요. 지금이 이제 요쯤 와 있고요. 이 신사생이 2001년생인데요. 25살이에요 벌써. 자, 무술, 정유, 병신인데요. 지지로 보면 금기로 가고요. 금기로 가고 천간은 양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이냐? 금으로 가니까 이 해가 있으니까 금장수를 하겠다. 내가 되게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뜻이 가 있는 거고요. 양으로 가겠다면 이 추운 천간이 양으로 돼 있으면 양의 생각을 하잖아요. 양의 생각을 하면 지금 추운 현실, 내가 생각하는 현실,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있는 이곳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찾아갈 생각을 하겠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25살이라도 어떻게 하냐면 내 삶을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더 낫게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이 친구, 이제 여기까지 지우고. 설명이 길었습니다. 이 친구한테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겁니다. 이 친구가 25인데 지금 다시 대학을 들어가도 되겠는가? 이렇게 합니다. 네, 다시 대학을 들어가는 것은 아까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삶을 더 낮게 발전시키려고. 이유는 이거예요. 이유는 이건데 그러면 왜 대학을 다시 들어갈까요? 대학을 다시 들어가는 이유는 사주 안에서 잘 보시면 수가 여기 해수로 여기 하나 있고요. 금이 하나 사유축까지 해서 하나 둘 셋 4개 정도 금이 4개예요. 그러니까 수는 하나인데 금이 4개 정도예요. 이러면 이제 이거를 병양 용어로 금다 수탁. 네, 금이 다해서 수가 탁해진다, 흐르지 않게 된다, 오히려 이렇게 이런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수랑 금이랑 해서 금생수가 되어 있죠. 이렇게 금이 많아서 금생수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게 금에 의해서 수가 또 얼어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금한순행이라고 해요.
금한 순행되어 있으면 첫 번째는 사주에서 금한 순행되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추운 현실인 걸 잘 인지를 하기 때문에 좋은데요. 이 인지를 하고 나서 자기 삶이 추우니까 이걸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길로 가는 것. 삶을 인지하는 것 자체는 좋고 이 인지를 부정적으로 보통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을 긍정으로 끌어올려서 희망으로 가려면 이 희망이 되는 조우가 있어야 돼요. 앞서 얘기했을 때 사라는 조우가 있었고요. 또 운이 이렇게 조우운으로 가죠. 근데 조우운으로 갈 때 지지에 사가 있기 때문에 얘가 근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 조우운을 잘 쓸 수가 있어요. 이 근이 되지 않는다면 이 조우운을 쓰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이제 알아두시고요. 네, 돼 있고. 근데 금다수탁은 금이 많아서 수가 우매해진다는 뜻이고요. 이게 우매해진다는 뜻은 자기가 어느 학교를 이제 학생이라고 치면 어느 학교를 갔어요. 어느 학교를 갔는데 이 학교를 가보니까 내가 너무 평범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서울대를 갔다고 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여길 갔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너무 평범해. 이게 금다수탁이에요. 이제 여길 갔는데요. 너무 평범해요. 그래서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무슨 길을 찾아요? 학문적인 길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길, 다른 길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학문을 하려고, 이제 학문은 아니지만 여튼 뭐 공부를 하려든 어떤 배움을 하려고 서울대를 갔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가서 보니까 나 너무 평범하고 별로인 것 같아. 그냥 여기서 내가 무슨 뛰어남이 없어. 그럴 때는 내가 조금 더 사는데 적합한 어떤 다른 거를 찾아야겠다 하는 것이 금다수탁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 아까 신임으로 머리가 괜찮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다수탁과 금한순행이 되어 있는데, 금한순행이 해결은 되어 있고, 금다수탁은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이제 보면서 이 사주를 다시 감명해 보겠습니다. 말이 자꾸 길어져서요. 짧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금과 임수가 있고 신금과 임수를 도세라고 그러고 상품성이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머리가 괜찮다고 하고 재능이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신금과 임수로 금생수가 많이 됐으면 이 금생수된 물을 가둬서 일정한 높이로 가둬서 이거를 활용도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활용도를 높이로 가두는 것을 플러스 무토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무토라고 하는 거가 사주 안에 없죠. 이 친구는. 이 없으면 이 무토를 가둬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기토가 있잖아요. 기토가 있으면 이 신금과 임수가 막 물이 흘러가는데요. 얘가 물이 토보다 물이 더 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흘러 넘치겠죠. 흘러 넘쳐서 땅이 여기다 막 이렇게 소금물이 넘쳤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고서에는. 이거 뭐 이제 말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소금물이 되었다. 또 어디로 가면은 이제 뭐 니가 되었다 이런 말도 해요. 진흙벌이 되었다 이런 소리도 하거든요. 이렇든 저렇든 소금물이나 뭐 뻘이나 이 땅을 쓰기가 어려워졌다는 뜻이에요. 아까 무토는 물을 가둬서 이 물길이 전해주는 것이 물길이 돼버렸는데 기토는 물길로 가는 것이 넘쳐서 땅을 못 쓰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땅을 못 쓰게 만들면 어떻게 할까요? 땅을 못 쓰게 만들면 그 땅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딱 신금이 기토를 본 경우에는 물이 넘쳤다. 결국 다른 방법을 모색하자.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건 그 땅을 떠나거나 내가 하던 일을 바꾸거나 내가 처음에 애초에 책정했던 것에 대해서 이 책정값을 내리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다른 길을 모색하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신금과 임수가 기토를 만나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거예요. 모색하는데 그게 대원으로 보면 사와 병이 만났으니 미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모색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른들은 또는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은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내가 갔는데 금다수탁이 돼서 평범해졌어요. 그걸로는 나의 존재 가치라든가 경쟁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다수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친구는 김탁수를 쓰는 거예요. 김탁수를 쓰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든 가서 내가 뭐 이제 조금 안 좋은 곳으로 가서 내가 좀 더 돋보이는 것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탁수를 하니까 서울보다는 지방, 그렇죠? 좋은 대학이었으면 안 좋은 대학 가서 1등하고 막 이런 방법들이 김탁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게 사주의 기본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자마자. 근데 제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을목에 대해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을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